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그에 글 쓰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보다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보통 일일 일 포스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글을 잘 써야 한다. 전문적인 글을 써라. 퀄리티 높은 글을 쓰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다가 밤 늦게 퇴근해서 피곤한 직장인이나 하루 종일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일 일 포스팅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무슨 소설가나 문학가도 아닌데 어떻게 퀄리티 높은 글을 쓰고 그리고 집안일에 바쁜 일반 가정부들에게 전문적인 글을 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문적인 글을 안 써도 되고 일일 일 포스팅 안 해도 충분히 블로그 지수를 올릴 수 있고 최적화 블로그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일 일 포스팅을 하면서 전문적이고 퀄리티 높은 글을 쓰면 좋습니다. 이건 그냥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이거 하기 어려우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어려운 숙제를 내놓고 하라고 하면 일단 블로그하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금방 포기하게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블로그는 숙제가 아닙니다. 즐거운 취미이자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일 일 포스팅을 하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포스팅을 하시냐 하면 쓸 말이 없으니까 출근길에 바라본 가을 하늘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각이나 오늘 있었던 일 또는 감기에 좋은 음식 등등 다른 데 올라와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그냥 짜집기 하듯 포스팅을 하거나 단순하게 칸 채우는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 늦게 피곤하니까 대충 사진 몇 장 올리고 글 7줄, 8줄 쓰고 끝내곤 하시죠. 역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포스팅은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로그 지수를 떨어뜨리는 포스팅들입니다. 이런 포스트는 가급적 하지 마셔야 합니다. 쓸 내용이 없거나 피곤해서 포스팅하기 힘드시면 하지 마셔야 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 글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특히 블로그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로그가 수익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포스팅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로그에 일주일에 하나 또는 2개 이렇게 해갖고는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블로그 초창기에는 최소한 한 달에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20개, 그렇게 꾸준히 하셔서 3개월 동안 60개를 쓰시면 매우 훌륭한 겁니다. 일일 일 포스팅은 최적화의 필수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일일 일 포스팅이 압박을 받아서 포스팅을 대충 하시면 오히려 저품질에 걸릴 수 있습니다. 3일에 하나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블로그 지수가 올라갑니다. 자, 그럼 블로그에 글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자가 보기 편하고 읽기 편하게 작성하시는 겁니다. 띄어쓰기, 마침표, 글자 크기, 글자 색상, 행간격 등등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방문자가 아주 편해집니다. 일단 방문자가 읽기에 편해야 내 글을 끝까지 보고 체류 시간이 늘어납니다. 체류 시간이 늘어나야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블로그를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제 블로그인데요. 제 블로그를 보시면 좌측, 우측, 가운데 본문 영역 전부 다 그냥 흰 색깔이죠. 아무 배경 이미지도 없고 색상도 없이 그냥 흰색으로 한 이유는 제 글을 읽는 방문자들이 편하게 제 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다 흰색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글을 좌측 정렬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을 좌측 정렬로 쓰는 이유는
핸드폰이나 PC에서 봤을 때 띄어쓰기를 다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좌측 정렬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걸 가운데 정렬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제 블로그에 올린 글이 좌측 정렬로는 뭐 예를 들어서 한 20줄 정도 되는데 이거를 가운데 정렬도 했을 경우에는 뭐 40줄이나 50줄, 60줄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블로그에 방문해서 제 글을 읽는 방문자들은 책을 보는 것처럼 책장에 넘기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이렇게 내리죠. 스크롤을 합니다. 마우스를. 그런데 이 글이 너무 길면 이 스크롤의 압박이 느껴집니다. 스크롤의 압박이 느껴지면 글을 중간에 읽다가 대충 넘기거나 끝까지 안 보고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압박을 줄이고자 저는 좌측 정렬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글을 작성할 때 가장 단순한 거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요. 글자 폰트는 그냥 정자체, 나눈 고딕체로 했고요. 사이즈는 16 폰트, 글자와 글자의 행 간격은 210%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방문자는 마우스를 이렇게 스크롤하기 때문에 글자와 글자 사이에 띄어쓰기나 한 줄 띄어쓰기, 행 간격 이런 것들과 중간에 구분선을 넣어서 조금 눈의 피로도를 줄여줬습니다. 이렇게 행 간격을 많이 좀 이렇게 넣은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 블로그에서. 그리고 중간에 이런 이미지들은 만들 줄 모르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이미지 만드시려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거 못하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쓰실 때 이렇게 인용꼴을 쓰셔서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 그런 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이미지를 넣어서 쉬어가는 시간을 잠시 좀 만들어 주셔야 눈의 피로도가 떨어집니다. 글을 다 작성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홍보하고 싶으신 내용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올리시거나 아니면 이 하단에 명함을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글 작성하실 때 중간에 뭐 전화번호나 상호나 이런 거 넣으실 필요가 전혀 없겠죠. 포스팅을 하실 때 전화번호, 상호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문구를 넣으시면 블로그에 안 좋기 때문에 글 작성하시고 하단에 명함이나 이런 이미지를 한 장 만들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의 포스팅의 특징을 하나 보시면 강조하고자 하는 글의 색상은 빨간색 또는 중간에 뭐 파란색 이렇게 한두 가지 색깔로만 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 보시면 빨강색, 파란색, 초록색, 뭐 주황색, 녹색 여러 가지 색깔을 쓰시는데 글자의 색깔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글자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문구는 빨간색, 파란색, 뭐 한 가지 굳이 더 뭐 추가하자면 녹색 이렇게 두세 가지 정도 색상으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색상을 사용하시거나 글자 크기가 컸다, 작았다 뭐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면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지고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걸 참조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방문자가 보고 싶어하는 글을 쓰는 겁니다. 먼저 제목에 사람들이 검색해 볼 만한 검색어, 즉 키워드를 반드시 하나 넣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 맛집이라고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가 나오고 싶다면 제목에 반드시 인천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넣으셔야 검색에 반영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포스팅 제목은 인천 맛집 다인간을 추천하는 2가지 이유 라고 제목을 정하시면 인천 맛집이라고 검색했을 때 반영이 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으면 이 글을 읽는 방문자가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글을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방문자는 이 식당이 정말로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메뉴, 가격, 위치, 주차 여부 등등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겁니다. 따라서 블로그에는 이런 내용을 위주로 작성해야 하겠죠. 방문자가 읽고 나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가는 글이 퀄리티 높은 글입니다. 이렇게 블로그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직접 찍은 사진으로 독창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스팅이 블로그 지수를 올려주는 포스팅들입니다. 다시 한번 제 블로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블로그입니다.
포스팅 제목을 다이소 동굴이 PC와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하는 방법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이소 동굴이가 하나의 키워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C와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 요게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제목에는 두 개의 키워드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광고성 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보성 글도 보이겠죠. 그렇지만 키워드는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만약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저는 뭐 동굴이, PC, 블루투스 이런 데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고요. 밑에 보시면 어떤 식으로 제가 활용을 했는지 그것도 사진을 찍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일일이 캡처 받아가면서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자, 저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데요. 블루투스, 동굴 이런 거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거 해보시면은 이걸 안 보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있으면은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자세하게 올려준 겁니다. 이 글은 전문적인 글이 아니고 내용도 그렇게 아주 길지가 않죠. 하지만 이런 글들을 네이버에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글들을 전문적인 글은 아니지만 많은 정보를 보여준 글이라고 해서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입니다. 글을 작성하실 때는 퀄리티 높은 글이나 전문적인 글 이런 글을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글을 쓰시면 그런 글들이 퀄리티가 높은 글들이고 그런 글들을 네이버가 좋아해서 상위에 노출시켜 줍니다. 그거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글자 수를 2000자 이상 쓰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경험했을 때 글자 수는 기본 1100자 또는 1200자입니다. 포스팅할 때마다 2000자를 채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1100자를 기준으로 그 이상 쓰시면 좋습니다. 물론 너무 작게 쓰시면 당연히 안 좋겠죠.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블로그에 글 잘 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문자가 읽고 보기 편한 글을 쓰시는 것. 두 번째는 방문자가 보고 싶어하는 글을 쓰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글자 수는 1100자를 넘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아주 힘들겠죠. 1일 1 포스팅을 안 해도 블로그 지수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1일 1 포스팅의 압박 때문에 출근길에 바라본 가을 하늘 이런 것처럼 키워드 없는 포스팅이나 감기에 좋은 음식 등 다른 데 있는 내용을 짜집게 하는 포스팅은 오히려 블로그에 안 좋습니다. 블로그에 안 좋다는 말은 저품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